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SNS 상이나 댓글에서 많은 국민들이 묻습니다. 화물연대가 왜 지금 파업을 하지? 화물연대는 사실상 파업이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 운송 거부입니다. 왜 이렇게 화물연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집단 운송 거부를 할까? 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할까? 또 며칠 뒤에는 서울 지하철이 파업을 한다라고 할까? 또 철도 노조가 파업한다라고 할까? 파업은 늘상 있는 것입니다. 노조의 파업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저렇게 몰려서 한꺼번에 파업을 한다라고 할까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결론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비리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을 야당을 방탄당으로 만든 이후에 이제 모두 이 지금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들이 모두 민노총 소속입니다. 민노총마저 방탄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마저 방탄 파업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엄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번만은 소위 노조라고 그냥 이야기했지만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이번만은 이제 이 기회에 완전히 바로잡겠다. 법과 원칙으로. 노조든 사용자든 불법 파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맞서는지, 이 늘상 있어 왔던 노조의 파업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몰리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닷새째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정부가 오늘 협상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서 협상을 벌였는데 조금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또 협상에 대하는 태도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다시 협상하기로 했는데 더 나아질 것이 없다. 화물연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안전운임제 일정 부분 월급을 보장해주는 이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를 하고 또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데 기간은 이미 정부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절충안을 냈습니다. 품목은 더 확대할 수가 없다. 현재는 레미콘과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제를 하고 있는데 품목을 더 확대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조금 더 지금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5개월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파업을 했습니다. 운송 거부를 했습니다. 굳이 5개월 뒤에 다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했다. 이게 협상이 안 될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파업이 정치적인 파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정치적인 파업이냐? 이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겠다라고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며칠 전에 화물연대 측을 만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지금 화물연대가 이렇게 공동으로 협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노사가 협상을 벌여야 될 부분, 이건 지금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을 벌여야 될 부분을 민주당이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치적인 겁니다. 안전운임제 이 품목을 확대해 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제정한 이 법안을 통과시켜라라는 것인데 국회에서는 통과되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물러설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협상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걸 해주겠다. 아예 법안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을 경우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 측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노조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재명은 민노총과 손잡고
지금까지도 뭐 민노총과 민주당은 이렇게 함께 해왔는데 이재명은 한 발 더 나서서 민노총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서자. 그 이유는 이재명 자신의 비리 방탄을 위해서다. 서로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또 지하철 파업 예정되어 있는 철도 파업 모두 민노총 소속으로 민노총이 계속 연쇄적으로 파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계속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파업을 부추기는 것은 자신의 비리 방탄을 위해서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으니까 이게 뭐 협상을 한다고 해서 풀어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도 화물연대와 첫 협상이었던 만큼 화물연대가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게 관심을 끌었는데 역시 화물연대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상 같은 건 지금 안중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30일 재협상을 벌려도 뭐 조금 더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 내일 업무 개시 명령, 한 번도 2003년도에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경제, 우리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치는 이런 파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벌금도 처해질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의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나 노동자나 모두 이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자. 법과 원칙이 허물어져 있는 이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사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임금 노동자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민노총에서 연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귀족 노조들입니다. 대형 노조들입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 참여율이 20% 정도인데 나머지는 지금 운송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해를 합니다. 이 화물연대에서 쇠구스를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운송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불법 파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니까 이렇게 저임금의 다른 노동자나 다른 운수업체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이런 불법 파업 더 이상 볼 수는 없다. 이 폭력을 더 이상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이것은 노조의 불법 파업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노총의 불법 파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두지 않겠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민노총과 짜고 불법 파업, 연쇄 파업을 획책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부분에 대해서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민노총, 이재명의 민주당이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자기의 방탄을 위해서, 자기 비리 방탄을 위해서 나라를 두동강으로 내겠다는 이런 자세로 지금 이재명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문재인을 비롯한 대통령들과는 다릅니다. 이재명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풀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으로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법과 원칙을 좀 어겨가면서 정치적으로 대충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런 불법 파업, 각종 말도 되지도 않는 검수완박을 비롯한 그런 법 제정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압박을 하면 불법 파업을 하고 연쇄 파업을 하고 각종 법안을 제정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 또 내년 예산안을 민주당이 만든 예산안으로 수정안으로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해놓고선 이상민 파면시키라고 합니다.
국정조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밀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굴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스타일이 다를 뿐더러 법과 원칙을 세우는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에 선출된 것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는, 상식에 어긋나는 각종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잘 쳐다봐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법체계 질서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밀릴 것이다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인 그 결의는 그런 점입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원칙과 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대통령이 용서치 않겠다. 대통령의 권한, 모든 권한을, 국민이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바로잡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결국 이건 집단적인 운송 거부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화물연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제정한 그 법 제정, 거기에 힘을 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노총, 전체 민노총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쇄 파업을 일으키겠다. 이재명의 노란봉투법, 이 부분에 힘을 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노총이 연합해서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서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협상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노사 협상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서서 뒤에서 법안으로 제정해서 노조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 이 정치 파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더 이상 법과 원칙에서 양보할 수가 없다. 이제는 전쟁이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운다. 이 대목에서. 이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번에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뜻을 밝힌 것, 이게 중요하다. 대통령으로서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했습니다. 화물연대 이 파업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의 총역량을 모아서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연쇄 파업에 대해서 대응해 나간다라고 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